자, 이번 시간은 민법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맨날 헷갈리는 명의신탁입니다. 자,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과 제3자 간 명의신탁,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요 개념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문제에서 가끔 헷갈려요.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과 3자 간 명의신탁을 한번 구별해서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에 있어서 계약 명의신탁은 자, 그림으로 이해하실게요. 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위임에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매매계약 체결을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매매계약을 했을 때 계약 명의신탁과 약정을 맺은 명의수탁자는 내가 내 이름으로 요 계약 당사자 매도인이죠. 예, 매도인과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등기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계약 당사자를 누가 되는 겁니까?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이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요 계약 당사자가 매도인과 소위 명의신탁자로 보게 되면 이것은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이 계약 명의신탁이냐 3자 간 명의신탁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 누구를 확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 어떻게 보고 있냐? 판례 해석은요. 자, 구체적 사정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명의신탁 양정이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인지에 대한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죠? 그래서 계약 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거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그죠? 이때는 계약 당사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므로 이 경우에 명의신탁 관계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자신이 직접 계약의 효과를 받을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과 이렇게 제3자 간,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이유는 그 효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먼저 3자 간 명의신탁으로 보자 이겁니다. 3자 간 명의신탁을 먼저 보면 자,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당사자 간의 요 명의신탁 약정 어떻게 됩니까? 이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깔끔하게 무효되죠? 무효 표시하고요. 그러면 명의수탁자로 이전된 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 이전 등기도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기로 무효, 무효가 됩니다. 다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매수인이죠? 매수인 간, 즉 명의신탁자 간의 요 매매계약 체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요 매매계약 체결 자체는 유효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에 근거해서 명의신탁자는 누굴 상대로? 그죠? 매도인에게 나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달라라고 여전히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도인이 가령 명의수탁자에게 자, 등기 말소 청구를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명의신탁자는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무효인 명의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요 등기를 말소해 달라.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하여 매도인 명의로 일단 소유권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킨 다음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그죠? 매매 계약 유효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명의 신탁자, 즉 매수인은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소위 회복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 요 법률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계약명의 신탁. 자, 계약명의 신탁으로 인정이 되면 일단 그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명의 신탁자와 매도인 간에 어떠한 지금 법률 관계가 없다 이거죠.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명의 신탁으로 인정이 되면 자,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역시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가 똑같이 되지만 매도인이 소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선이라 이겁니다. 즉 매도인이 선이라면 명의 수탁자 사이에 이전된 이 등기 자체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이겁니다. 유효하다. 이때 명의 수탁자가 소위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파는, 즉 처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죠? 명의 신탁자가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죠? 다만 명의 신탁자는 뭘 주장할 수 있을 뿐이죠? 명의 수탁자에게 지급했던 소위 부동산 대금이 있다면 이 부동산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할 수 있을 뿐, 그죠? 제3자의 명의 신탁처럼 자기의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이 되지는 않는다.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계약 명의 신탁의 효력 자체는 이 명의 수탁자로 이전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죠? 매도인이 선이라면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도, 그죠? 명의 신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다. 뭐만 할 수 있다? 부동산 대금 등 부동산 대금 등을 지급했던 부동산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과 3자 간의 명의 신탁, 요거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거 출제 예상. 2022년 투투 갑은요, 병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뒤 친구 을과의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다. 병은요,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때의 명의 신탁은 계약 명의 신탁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때는 명의 신탁과 소위 병 입장에서 갑의 부탁에 따랐죠. 그리고 이미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했어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소위 등기 명의 신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 명의 신탁이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릴까요? 아까처럼 자, 갑, 그죠? 을, 병, 매도인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쵸? 매매 계약이 있었고 명의 신탁이 있었고 소유권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로 넘어갔다 입니다. 등기 명의 신탁이에요. 따라서 등기 명의 신탁이기 때문에 매도인, 그죠? 매도인과 요 갑 신탁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유효하다 이거죠. 이게 중요해요. 유효하다. 따라서 병 입장에서는요. 여전히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명의신탁과 달리 등기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매도인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답이 다 걸립니다. 자, 1번 질문 볼까요? 옳은 거. 병의 갑에 대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죠. 왜 소멸하지 않죠?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까요? 2번 병은 자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네, 2번 지문이 맞습니다. 왜? 명의신탁과 등기와 물권 변동은 소위 요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무효라고 말씀드렸죠? 네, 무효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당연히 병에게 복귀하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위 등기 말소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안 하면 갑은 병의 채권자 대위를 행사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통해서 소유권을 병에 이전시킨 다음에 이 매매 계약에 기초하여서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요.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이번 시험, 내일 모레 있는 시험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 다음 대내적으로는 갑의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다. 그렇지 않죠. 등기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요거는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다. 그 다음에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갑과 병의 매매계약은 무효입니까? 그렇지 않죠.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뭐 선이라 하더라도 그죠? 갑과 병의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하다. 자, 갑은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갑은요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직접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직접 청구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매도인 갑은 병을 대위해서 수탁자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유효한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병을 상대로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갑이 을을 상대로가 아니라 갑은 병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 자, 남은 기간 쇼터디에서 몇 점까지? 80점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